저학년의 꽃은 뭘까요? 일기쓰기죠. 부푼 희망을 가지고 원재한 콜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약간 희망을 안 돼요, 안 평생 돼요. 써본-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에 샀었어요. 제가 언제 샀게요, 이거를? 유치원 때 사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원래 묻고 연결하고 발견하는 생각탐험 프로젝트 생각의 거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죠. 저희 또 초등 핵심 인재, 교육청이 찜한 인재, 큰일 났다. 20년차 초등교사, 저희 친언니 이은영 선생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사실 이제 신학기가 되다 보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바로 관계인데요. 학교 교실에 이제 아이들이 일단 들어오면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기대 반, 두려움 반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나 우리 교실에서 좀 재밌게 친구와 선생님과 잘 지내면서 지내고 싶은데 애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인싸가 되고 싶은데 나는 좀 별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뭔가 편하지 않은 거죠. 친구랑 있으면서도. 남학생 같은 경우는 뭐 서열 같은 거 따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학기가 되면 스스로 약간 잘해보고 싶다는 성장, 자기 성장의 이런 어떤 정말 중요하죠. 그런 네. 기대감을 또 갖고 시작을 해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관계 양상을 직간접적으로 아이들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좋은 창구가 뭘까요? 책, 대화? 네, 책과 대화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책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이들이랑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지 어머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참여하는 그런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가보시죠. 네. 먼저 1, 2학년은요, 감정 표현이 매우 다양하게 발달하는 단계인데,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해서 또래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소통의 태도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정욱 작가의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첫 번째 제 책 목록입니다. 이 작가도 수아마비 아르시 작가시거든요. 네. 이 소설 속의 주인공도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그 장애로 인해서 따돌림 받는 영택이, 그 영택이 가방을 맨날 들어주는 서구, 그래서 가방 들어주는 아이거든요. 두 친구가 네. 우정을 나누기도 하지만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두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괴롭히겠죠. 네, 아이들이 놀림이라던가 따돌림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최은옥의 내 멋대로 친구 뽑기. 네네. 이 친구 뽑기 시리즈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이런 아이니까 하나씩 이제 뽑는 거예요. 어머. 한번 하루를 지내봐요. 네네.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뽑아요. 어머. 또 하루를 지내봐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뽑는. 어머머머. 자, 그러면 정말 나에게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그럼 나는 어떤 친구냐? 스스로에 대한 질문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선생님은 내 친구, 선생님은 우리 친구라고 하는 송원 작가의 책입니다. 이분 초등교사셨거든요. 이분 굉장히 머리도 하얘가지고 덥수룩하신 완전 할아버지예요. 아, 진짜요? 네. 초등학교에 이제 갓 입학한 지율이라는 친구를 1인칭 시점으로 해서 술집 발랄한 1학년과 할아버지 선생님이 아주 이 큰 나이 차이를 넘어서서 어떻게 신나는 학교 생활을 만들어 가는지, 결국에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과 자존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네네. 좋은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선생님 이름은 시옷이라고 하는 모르카 아르날도 외국 작가의 책이에요. 시옷? 네, 시옷.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 몰라요. 들어가면 당연히 선생님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이 자기를 숨긴 채 단서만 남기고 없어요. 그럼 애들이 이제 찾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정말 재기발랄한 아이들이 네네. 의견을 모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난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나를 표현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확 끌립니다. 이거. 확 끌리죠. 이 끌리네요. 책 정말 네. 좋아요. 애들도 재밌어요. 또 하나는요, 우당탕탕 2학년 3반이라고 하는 안선모 작가의 책입니다. 여기에는요, 그 2학년, 그 저학년 친구들의 정말 실질적인 고민들이 담겨 있어요. 가령 그렇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좀 나오나요? 예를 들면 이들 사이에서 내가 말을 한번 잘못했어요. 말을 한번 실수를 했죠. 근데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아이들 이미지가 고착화돼 찍혀버리는 거예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쟤랑 나랑 원래 단짝이었는데 새 학년이 되는 쟤랑 단짝이야. 갑자기 삼각관계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실질적이네요. 예, 생생합니다. 네. 김유나 작가의 상처 주는 말하는 친구에게 똑똑하게 말하는 법. 굉장히 당찬 느낌인데요. 네, 또 하나는 화를 잘 내는 법. 얘가 원하는 것을 네. 말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한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치 어머님들이 교과서인 것처럼 야, 그럴 땐 그렇게 말해 맞아요, 라고 맞아요. 재미없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아이들은 여기 책 속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복잡하다.
관계에서 매우 섬세하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신 게 지금 책만 추천하신 게 아니라 학습에 관련된 학습법도 가져오셨어요. 일단 저학년의 꽃은 뭘까요? 일기쓰기죠. 일기죠. 네. 읽은 거, 느낀 거를 글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똑소리 나게 일기 쓰기라고 하는 조영경, 김주리 작가의 책이 있어요. 재미없게 뭐 한 줄 일기 쓰기, 뭐 한 줄 쓰기 이런 거 애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말 별로예요. 네, 저기에는요 동화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어떤 아이 하루 일과를 보여주고 나서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팁을 알려줘요. 네, 뭐 돋보기로 들여다보기, 생생한 표현으로 바꾸어 보기, 정말 구체적인 팁을 좀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읽어보고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그럼 나도 오늘은 요 팁 하나 써봐야지. 그래서 하나씩 팁을 적용해보는 그런 쏠쏠한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3, 4학년은 1, 2학년 때보다는 이제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요. 집단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좀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 능력을 조금 향상시켜야 하고요. 또 건강한 관계는 어느 한쪽에 매달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다. 우리 친구 관계는 평등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해 라고 하는 책이라면요. 다정한 말, 단단한 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어떻게 마음 근육을 키울까?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책이고요. 동화책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은재 작가의 일단 잘못 뽑은 반장이라고 하는 도 웃겨요. 이로운. 이름은 이로운인데 학급에서는 굉장히 해로운 짓을 하고 다니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뚜다 반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반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 자충우돌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그래서 책임감도 배우고 리더십에 대해서 또 자신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나는 진정한 10살이라고 하는 배지영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왜 엄마들이 이러시거든요. 이때부터 야 너 왜 누구 닮았어 이런 일 많이 하시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왜 하게 되죠. 엄마를 닮지 않은 지민이가 그걸 느껴요. 엄마는 뭐든지 체육도 잘했고 굉장히 우수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엄마인데 엄마를 못 닮은 거죠. 얘는 1인칭 시점에서 아이의 마음을 세밀하게 들여다본 동화니까요. 어머님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도 같이 읽으면서 너는 어떨 때 이런 감정을 느끼니?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면 자기 속마음을 좀 얘기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요. 원유순 작가의 우정계약서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학년이 아니라 중학년쯤 되면 남녀로 아이들이 조금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약간 괜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아주 철천지 원숙 같은 두 남녀 친구가 있는데요. 서로 같이 앉기 싫다고 해요. 맨날 싸우고. 선생님이 이리 와 하셔가지고 우정계약서를 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면 영영 같이 앉지 않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 상대에 대해서 갖고 있던 편견 어린 시선이 점점 벗겨지는 거죠. 이 책은요. 달콤 쌉쌀한 귓속말이라고 하는 임근아 작가의 책인데요. 여자친구 셋의 삼각관계를 다룬 책이에요. 뒷담. 내 내적으로 탁 주관을 가지고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찾아갈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의 베프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김지원 작가의 책입니다. 여기는요. 친구 사이에 등급을 둬요. 너는 그냥 친구, 너는 단짝. 이때쯤 되면 좀 약간 조금 더 성숙한 친구들은 굉장히 친한 마음의 친구를 찾고 싶어 해요. 그런 갈등 속에서 스스로 해법을 깨우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기 중심을 찾아가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바로 학습에 관련된 것들도 이 시기에 사실서와 쓰기 능력에 집중이 되어야 되고 집중력이 향상되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노트와 시간 관리. 박은교 작가의 초등학생 때 배워 평생 써먹는 시간관리법이라고 한 책입니다. 어머님들 너무 막 부푼 희망을 가지고 먼지 한 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약간 희망이 안 돼요. 안 평생 돼요. 써먹는다고 네, 해가지고. 저도 저희 아들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인데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얘가 뭐 시간을 관리하고 뭐 탁 맞춰서 하고 그래요. 이 아이도 5학년이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시고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승임 작가의 초등 마인드맵 노트법. 저는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에 샀었어요. 제가 언제 샀게요 이거를. 유치원 때 사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원래 마인드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것은 그냥 알려주는 정도. 이렇게 내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건데 글 쓰기 전에 한번 이렇게 우리 마인드셋 해보는 거 어때? 이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살아있는 역사, 꿈이 되는 직업이라고 하는 박정아 작가의 책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과거에 유명한 선조들을 막 대면서 그분들의 당시의 일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으로 연결시키면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굉장히 미래지
일지양적이네요. 예컨대 이순신 장군 네. 들어 싸움 나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날씨 정보 다 아셔야 되고 막 첩보 작전 펼치셔야 되잖아요. 뭐 전략도 정보. 알아야 되고. 네. 네. 빅데이터 과학자라고 표현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알겠네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작가야. 네네. 요시타케 신스케. 별별 직업 상담소. 제가 이분이랑 지금 인터뷰하려고. 아니에요. 이분하고 인터뷰하는 네. 거. 지금 영어는 일본까지 짧지만. 날아갈 거예요, 네.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네. 외계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외계인이 떨어졌는데 직업을 찾아야 되겠는 거예요. 이분 있잖아요. 특유의 위트, 특유의 상상. 네. 그래서 별별 직업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일과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는 거죠. 우리 왜 일을 할까? 왜 일을 왜 일을 하지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많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어떡할 거야? 네네. 계속 읽다 보면 뭔가를 이렇게 곰곰하게 곱씹게 되는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어서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입니다. 6학년군으로 넘어가면요. 네. 이 친구들은 이제 정말 급격한 변화가 이제 이런 자기 의식이 높아지고요. 특정 집단에 속하고 싶어해요.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이 좀 증가를 하고요. 부모님하고도 사실 갈등을 겪게 되는 세미 그런 사춘기 시기거든요. 같은 건가요? 저의 첫 번째는 모니카와 케이티라고 하는 외국 작가의 책이고요. 두 번째로는 문선희 작가. 네. 이분 책은 20년간 스테디셀러의 양파의 왕따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매우 흔들리고 갈등할 때 흔들리지 않는 나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상황을 판단할 것인지 고민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다음 5번 레인 굉장히 유명해요. 은소율 작가. 이건 중학생들도 많이 보는 책이고요. 네네. 여기 있는 아이들의 고민 관계에서의 갈등도 나오지만 내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사춘기 시절의 어떤 뭐 첫사랑의 그런 감정 같은 거 우리 여자애들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체리새우 비밀 그림이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황영미 작가의 책입니다. 네. 이 책, 나 자신을 내세우면 친구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자기 목소리를 삼키는 거예요. 안으로. 안타깝다. 이게 네. 고학년쯤 올라가면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네. 다 모범생 것이 너무 보이는 잘난 거는 것처럼. 잘난 것처럼 네. 그거 싫다예요. 고학년 아이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나를 너무 독특하게 보지 않을까? 난 쟤네랑 비슷해지고 싶어.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책을 따라가면서 그 결에 맞춘 다양한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김혜경 작가. 이분 굉장히 유명해요. 13살의 걷기 클럽이라고 하는 새 책이 나왔습니다. 뭐죠? 걷기 클럽? 네, 걷기 클럽.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가 있어요. 네. 윤서. 시큰둥한 거죠. 모든 게. 오.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동아리 만드는 게 있는데 학교에 걷기 클럽 만들어요. 아무도 안 오겠지. 이건 아무도 안 올 거야. 아무도 하고 싶어 하는 애가 없을 거야. 라고 오지. 혼자 있으려고 했는데 뜻밖의 애들이 막 오는 자꾸 거예요. 오지. 막 오는 거야. 얘네들도 같은 생각인 거지. 그래서 가입자들이 웬걸 말투 달라, 성격 달라. 아이고야. 그런데 같이 걸어야 돼요. 네. 클럽 활동하려면. 아이고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걷기라는 것의 그 중의적 의미를 아시겠죠? 네네네. 과연 함께 걸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굉장히 유명한 또 작가입니다. 김남중 작가의 불량한 자전거 여행 시리즈. 부모님의 이혼, 불화의 문제로 인해서 엄마 아빠를 어떻게든 같이 합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자전거 여행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 여행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길 위를 달려요. 네. 달리면서 담담하고 뭉클하게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어떻게 관계를 잘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지 보여지는 그런 책입니다. 달려 드디어 5, 6학년 학습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진짜 저도 당장 5학년 되니까 부담이 너무 생기고. 솔직히 부담이 엄청 커요. 네. 학습 습관이 잡히고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교과 선행이 사실 본격적으로 가능해서 탁 잡아당기면 따라올 것 같은 시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탁 잡아챈다고 따라오는 아이는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일단 첫 번째는 글쓰기는 귀찮지만 잘 쓰고 싶어 라고 하는 문장 교실 보셨죠? 아, 이거 언니가 제가, 네. 추천해서 봤는데, 제가 또 글은 또 잘 쓴다고 잘 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너무 잘 썼어요. 이 책 너무 잘 썼고, 솔직히 이 책 한 권 보면은 뭐 굳이 다른 책을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함축돼 네.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요거를 한 4학년 때 읽었는데 네. 4학년짜리가 읽어도 무리가 없을 만큼 내용이 매우 쉬우면서도 그냥 그때그때 이럴 때 어떡하지? 세상 오기도 쉽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입살스럽게 이야기를 해나가잖아요. 약간 통풍한 고양이가 나오죠. 무엇보다 비문화책도 네.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전해주기 때문에 아이들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요건 부모님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문장 표현에서 문장 부호까지라고 하는 이수연 작가의 책입니다. 네네. 요거는요, 약간 이제 뭐 맞춤법, 부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읽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선택지로 드립니다. 네. 또 하나는 김종원 작가 철학자의 말. 네, 그래서 그 어떤 부지런함에 대해서 그 철학자는 어떻게 말했는가, 성실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용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우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필사도 좋아하는 애들은 가능하다. 그다음 또 하나는 추재천 작가의 하고 싶은 공부. 요 책은 제가 아들한테 살짝 들이미를 봤는데 아직 반응이 좀 좋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공부라고 하니까 벌써 공부자가 들어가니까 싫은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어른들을 위한 공부책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 버전으로 바꿔서 소설처럼 펼쳐져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속에서 아이가 진짜 공부라는 게 뭐야. 공부를 막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뭔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죠. 너무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관계라는 그 키워드가 좀 추상적으로 다가왔거든요. 한번 여러 책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정말 수백 가지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펼쳐진 느낌이라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이런 관계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책을 주신다고 해서 맞아요. 그 책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책은 책을 통해서 대화를 열어가는 창고인 것이지 물고인 것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학기 초에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계속 용기를 주시는 거. 그래서 지지를 보내시는 그런 아이와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더 다양한 주제로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